상담자를 위한 상담자에 대한 상담자들의 방송 상담자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지 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려 벌써 저희가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신 아주 소중한 귀인입니다. 자, 소개를 해드리죠, 보미님. 네, 메인님께 직접 소개를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메인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반가워요. 묘하게 들떠있네요. 네, 첫 게스트라서.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네. 기다리던 게스트 맞아요. 드디어 왔습니다. 메인님은 왜 메인님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단 토토로의 메이에서 따왔고요. 제가 그 캐릭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그 자유로움, 그리고 주변에 되게 사람들도 많고, 뭔가 그들과 되게 솔직하게 교류하고, 그런 메이의 모습을 너무 사랑해서, 저도 이제 좀 그런 태도로 살고 싶어서. 그렇죠. 솔직하게 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솔직하고 자유분방한 모습. 네,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메인님이랑. 네. 맞아요.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이제 메이님이 방금 말한 게 잘 뭔가 연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또 메이님을 좀 알고 지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맞는 그 이름인 것 같습니다. 메이님. 아주 반가워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해요, 메이님. 네, 지금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희 방송에 처음 방문해 보셨는데. 들뜨고 네. 생각보다 녹음이 들어가니까 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주 실전파시네요. 그런가 봐요. 저는 아직 긴장되거든요. 우리 이제 게스트들을 위한 공통 질문이 있죠. 네, 저희가 게스트 저와 보미님은 이미 이제 답을 했던 질문인데 이제 매 회마다 많은 게스트분들이 있으면 이 질문, 공통 질문으로 저희가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나는 땡땡땡한 상담자다. 메인님 어떠신가요? 저는 성실한 상담자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는 좀 노력하는 이랑 좀 고민을 했는데 일단 좀 겸손한 마음으로 상담에 좀 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싶고 동기가 말이 진짜 어렵네. 괜찮아요, 메인님. 네, 잘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알고자 노력하는 면도 있고, 시간도 좀 더 쓰려고 하는 면도 있고, 네, 뭔가 기본적인 약속들 같은 것도 항상 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면들이 그래도 좀 성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성실한 상담자다. 네. 그렇군요. 우리 성실한 상담자 메인님. 네. 메인님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님의 이런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오늘 주제랑 굉장히 잘 맞는 게스트를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한마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오늘의 저희가 나눌 주제는 상담자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입니다. 공부할까? 그렇죠?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상담자들이 항상 공부하고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실하게 뭔가 임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우리들이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하게 된 주제입니다. 맞아요. 이게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상담자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상담자들은 상담을 어떻게 공부하나. 상담
하는 사람들도 이제 각자 자기만의 나름의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다른 상담자들은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실력을 올리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터놓고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전에도 계속 안내를 드리는 것처럼 이 방송은 상담자들에 대한 우리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마 주로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저희가 매 회마다 항상 강조하는 저희들의 얘기가 저희들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저희 얘기를 듣고 모든 상담자 혹은 모든 상담이 이럴 것이다라고는 생각해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시작으로 우리 한번 편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아요. 이 주제를 딱 들으셨을 때 두 분은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상담자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걸 딱 들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제 경험을 떠올리게 그렇죠. 되겠죠. 두 분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것들일 것 같은데 슈퍼비전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공개 사례 발표에서 사례를 발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공부하는 시간이죠. 나의 사례를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이 사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점들을 좀 더 내가 보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사례의 내담자에 대해 좀 더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 또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지금 얘기한 그 슈퍼비전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쵸. 그런 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는 이제 슈퍼비전이라고 하면 이건 또 영어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어떤 것들을 좀 봐주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피드백, 코멘트 같은 것들을 해주는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슈퍼비전이라는 이제 과정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상담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슈퍼비전을 받기가 좀 어렵고요. 상담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 보통 슈퍼비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상담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금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꼭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도 내가 그 슈퍼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상담을 돌아보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죠. 맞아요. 메이님? 네. 메이님은 어떠세요? 슈퍼비전에 대해서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슈퍼비전 다들 이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상담자분들이거나 상담을 준비하는 분들이면 이제 슈퍼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가 이제 슈퍼비전 측면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 그냥 그런 거 얘기를 하자면 보통은 이제 센터에 소속돼 있을 때는 거기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께 이제 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지만 지금 저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그 한국 상담심리학회 2급 자격증 수련 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보면 조금은 필요에 의해서 슈퍼비전을 이제 그때는 받았어야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랑은 좀 무관하게 지금 진행 중인 그 사례에 대해서 따로 이제 친한 상담자분들과 그룹을 맺어서 이제 함께 슈퍼비전을 받는 식으로 그래서 한 2명 정도 발표를 하고 나머지 참가자 2명도 같이 이제 그 사례를 함께 이해하는 그런 식의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은 그렇게 모임을 갖는 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두 분 다 저를 포함해서도 슈퍼비전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까 로즈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비전은 그걸 받을 때뿐만 아니라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공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슈퍼비전을 받을 때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 내 사례에 대한 자료를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상담했던 것들을 추거록을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의 상담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되기도 하고, 또 자료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이제 내가 한 내담자 이해를 적게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그래, 이걸 글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뭔가 내가 또 공부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건 이 자료를 만드는 게 1회기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기까지를 쭉 한번 훑어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걸 하나의 자료에 어쨌든 압축해서 넣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 상담을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다시금 내가 좀 놓쳤던 부분들도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 방향을 다시 한번 잡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또 슈퍼비전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또 공부 방법들이 있다 뒤에 나오겠지만, 물론 그런 것들로 또 내 상담을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내 사례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주고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또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이 사례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은 슈퍼비전을 나보다 경력이 많은 상담자에게 받게 되니까 조금 더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조언도 해주고, 새롭게 자신이 했던 이해를 또 들려주기도 하면 거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슈퍼바이저가 또 이 상담자에 대한 이해도, 하나의 슈퍼바이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슈퍼비전을 받게 되면 그 슈퍼바이저도 이 상담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이 사례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슈퍼비전의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네. 쭉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또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러다 보니까 개인 경험의 차이가 있어요. 슈퍼비전을 받으면. 메이님이 경험하신 것 중에 좀 좋았다 했던 순간은 뭐가 있어요? 그 슈퍼비전 받을 때. 저는 이제 좀 최근에 좀 기억나는 거는 그 사례 속의 내담자분과 저와의 역동을 이제 그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읽어내시고 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좀 물어보셨던 적이 있거든요. 뭔가 이런 반응을 하는데 그게 항상 그런지, 이 사람에게서만 그런 건지, 왜 그랬던 것 같은지, 뭔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다른 상담에서도 비슷한 내가 행동을 할 때 그걸 끌어와서 이제 거기서도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고 저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서, 근데 그런 전체적인 회기를 읽어보고 둘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역동을 읽어내 주시는 게 저는 그 슈퍼비전을 받았을 때만 가능했었던 일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좀 기억이 났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보미님이 약간 중간에 얘기를 하셨던, 그쵸, 약간 상담자에 대한 것도 좀 더 돌아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상담 안에서의 내담자분과의 어떤 부분도 볼 수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슈퍼비전에서 저희가 경험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지만 슈퍼비전은 좀 이런 거는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걸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의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까지 다 이제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보실 수 있으면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한 해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아무래도 텍스트로 뭔가를 어떤 사람을 그려낸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은 되게 입체적인 존재다 보니까 그 글자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죠. 그 부분이. 그래서 녹음본을 일부 틀어서 함께 듣는
그런 슈퍼비전을 하는 슈퍼바이저 분들도 있긴 하죠. 근데 그것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저는 뭐 두 분은 이미 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지금 한국 그 상담 교육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슈퍼비전의 좀 아쉬운 점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슈퍼비전을 보통 받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슈퍼바이저에 따라서 너무 많이 그 교육에서 얻어가는 게 너무 편차가 큰 거가 저는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저희가 슈퍼비전을 받아야 할 때 슈퍼바이저를 찾아야 하고 슈퍼바이저가 또 나와 잘 맞는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면 그 앞서 나온 얘기처럼 슈퍼바이저가 상담자에 대한 얘기도 해줄 수 있는 어떤 뭐랄까 통찰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 사람인데 그게 좀 잘 안 맞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서 오는 좀 아쉬운 게 저는 좀 큰 것 같아요. 또 그 슈퍼바이저가 지향하고 있는 이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지향하는 이론도 있고 그게 좀 잘 맞아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성향적으로도 슈퍼바이저와 제가 그러니까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좀 잘 맞아야 또 이것이 좀 잘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없다는 건 너무 아쉬운 점이고 약간 시행착오가 있죠, 저희가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게 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상담도 그랬잖아요. 이제 내담자들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상담자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상담을 받고 이 사람은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안 맞으면 나와서 다른 상담자한테 상담을 받아봐야 되고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어떤 상담센터들이 상담자에 대한 정보를 그런 홈페이지나 여러 곳에 알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놓잖아요. 이 상담자는 어떤 상담을 하는지, 어떤 이론을 하고 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까지 좀 설명을 해놓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면에 이제 슈퍼바이저에 대한 정보는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게 맞아요. 네,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점에서는 아마 내담자들의 마음을 저희가 특히 더 공감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막 받아보고 정말 나하고는 안 맞는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는 걸 받아보고 나서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많이 아쉽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게 슈퍼비전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받아보고 내가 이 사람이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생각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큰 거죠. 비용이 들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 이 교육을 받는 이 과정이 꾸준히 유지가 돼야 하는데도 네, 아무래도 그거와 덧붙여서 너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 저희 상담자들이 좀 이런 거에 좀 허덕이잖아요. 저희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도 이제 또 떠오르네요. 그럼 조금 또 다른 저희가 이제 슈퍼비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메이님이 경험하신 혹은 알고 있는 상담자들의 약간 공부 방법 뭐가 있어요?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그런 관심 있는 뭐 이론이나 어떤 접근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뭐 공개 사례 발표를 가본다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어떤 교육을 들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상담자들도 개인 분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육 분석이나 개인 분석이라고 이제 상담할 때의 내 모습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떤 전문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어떻게 보면 상담과 되게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것도 좀 생각이 났고 그래서 저도 요즘에 내담자분들의 그런 거에 되게 공감하는 게 정보가 정말 없고 뭔가 그냥 이 선생님이 되게 인간 좋으시면서 되게 유명하시다 정도까지 듣고 이제 찾아보면 그 선생님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에 없고 전화번호만 있어요. 어디 센터의 소장이시다. 이것만 알고 나는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로 얼마인지도 모르는 교육 분석을 의뢰해야 되는 상황이 가끔은 좀 너무 문턱이 높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뭐 저도 같이 떠올랐던 게 뭐 워크숍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 그런 일회성 혹은 좀 길어야 몇 주 안에 걸쳐서 하는 몇 주 혹은 몇 달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이제 어떤 강의하시는 분을 중심으로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교육이 열린다 하면 이제 거기 신청자들이 우리 상담자들이 막 신청을 해서 가가지고 이제 듣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복불복일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강의가 항상 주기적으로 열리는 강의일 수도 있겠지만 주기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약간 일회성으로 열렸다가 다음에 또 안 열리는 경우. 그러면 우리는 매 그 교육이 열릴 때마다 약간 실험하듯이 가가지고 공부하고 별로인 거를 가서 깨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방법도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하나 떠오른 건 저희 이제 셋 다 공통적인 경험이겠지만 이제 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학교라는 어떤 그런 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경우도 저희가 공부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죠. 맞아요. 북리딩을 하기도 하고. 아, 그쵸. 저희가 그 책 하나를, 뭐 하나든 두 개든 해서. 정말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열려요. 그리고 막 이론별로도 많이 열리고, 그쵸. 주제별로, 또 내담자 대상군에 따라서도, 뭐, 중독이라던가, 아니면 뭐, 트라우마라던가. 위기사례. 맞아요. 위기사례를 어떻게 또 상담하면 좋을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의 교육들이 열리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열리는 강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하나의 주제, 뭐, 다양한 심리 이론들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집단 상담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하나의 주제로 강의가 열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로지님이랑 메이님은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좋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너무 별로였다, 아쉬운 점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라던가? 이게 약간 그 질문 딱 들으면서 대답하고 싶은 상황도 딱 떠오르기도 하고 약간 애매한 상황도 좀 떠오르긴 해요, 저는. 근데 왜냐면 모든 교육이 다 좋기만 하지도 않고 완전 나쁘기만 하지도 않는데 저는 약간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혹은 할 수밖에 없는 교육 종류들이 좀 아쉬운 걸 좀 많이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일단 좋은 거를 일단 먼저 말해보자면 저는 좀 그런 체험이나 경험 위주 혹은 중심이 되는 교육이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상담이라는 건 그냥 글로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교육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책으로만 배우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라던가 이건 이렇게 한다는 걸 의미한 거구나 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좀 해보면서 깨닫는 경우가 저는 좀 좋았던 상담 교육이지 않나. 저는 그런 것도 떠오르네요. 메이님은요? 뭔가 어떤 하나의 교육이 막 가장 좋았다 이런 걸 꼽기는 저도 어려운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교육에서도 내가 그걸 직접 해볼 때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뭐 재난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론을 듣고 실습을 하는 그런 파트로 나누어진 교육을 들었을 때도 이론 파트보다도 실습으로 부딪혀가면서 방금 했던 거 떠올리면서 뭔가 할 때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았고, 그리고 다른 뭐 교육을 할 때도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내가 내담자 체험을 해본다든지, 내가 상담자 역할 시연을 해본다든지, 그렇게 직접 체험하는 게 저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아쉬운 느낌이 드는 교육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메이님도 북리딩 얘기하셨는데 이게 정말 배우고 유익한 게 많은 그런 북리딩도 있지만 정말 그냥 같이 책을 읽고 끝나는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도 너무나 그냥 교재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거기에서 더 이상 뭔가 실습이나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는 교육들? 그런 교육들은 좀 너무 아쉬운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또 저희가 듣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기도 하지만 더 많이 잘 약간 개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쉬운 경험들이 지금 좀 떠오르는데 이제 그런 거죠. 약간 우리가 대학원에서도 그 부분이 전 되게 아쉬웠어요. 약간 대부분이 약간 발제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뭔가 배워가는 느낌보단 그냥 과제를 하는 느낌 정도의 그런 교육의 느낌? 뭔가 배워가는 게 뭔가 알쏭달쏭한 상태로 좀 끝나버리는 느낌? 왜냐면 우린 배우는 입장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발제하는 식으로 막 PPT 만들어서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넘어가게 되고 왜냐하면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좀 깊게 다룬 느낌이 없는 경우가 저는 되게 많았어요.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가 아닌 공간에 열리는 특히 그런 이제 교수 혹은 슈퍼바이저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들도 가만 보면 내용들이 다 약간 아까 보미님 말씀하신 그런 정말 그냥 책을 같이 앉아서 읽는 거예요, 같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책은 나 혼자도 읽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좀 들게 하는 수준의 교육도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교육을 신청할 때 약간 그냥 뭐라고 할까 포스터? 웹 포스터? 이런 거에서 정말 간략한 내용들만 가지고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커리큘럼도 모호한 경우도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뭘 보고 이걸 선택해야 되나 싶은데 이게 선택지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배우고는 싶은데 이런 이제 뭔가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그래서 뭔가 슈퍼비전이나 아니면 공개 사례 발표, 교육, 그리고 북리딩이나 이런 워크샵, 대학원 강의, 개인 분석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식의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거 외에 그러면 상담자들이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방식들이 또 있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더 혼자서 그러면 이 상담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잊고 지나갈 뻔했어요. 이게 저는 매우 이 부분에서 할 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제가 지향하는 상담 이론이 있고 분명하고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도 실은 공부해야 할 것들이 점점 진짜 많구나 하는 걸 항상 깨달으면서 정말 배움의 끝이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큼 전 논문도 정말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저서들. 근데 한국엔 저서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바탕으로 하는 건 인간 중심과 정서 중심 치료인데 그것들이 한국에서 발간되는 저서는 없어요. 이제 외국 거를 번역해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책들로 하거나 근데 번역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원서로 보통 읽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최신 논문들, 연구들을 통해서 좀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은 좀 어떠신가요? 혼자서 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으세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비슷한 걸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요즘에 제가 논문을 쓰고 있어서 맞아요. 논문이 머릿속에 항상 있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들을 저도 모르게 수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뭘 하나를 보더라도
뭐 예를 들면 한국인한테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뭐 우울함을 좀 더 취약하게 한다더라 뭐 이런 정보를 들으면 논문이랑 관련이 있지만 그게 사실은 뭔가 상담에서도 내가 한국인의 특성 같은 걸 좀 떠올리면서 상담할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따로 사실 상담만 공부를 하진 않았었고 대학원 초반 때는 명상이랑 마음챙김도 되게 신경을 썼었거든요. 뭔가 상담에서도 순간순간 알아차리고 뭔가 이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자각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제가 마음챙김을 경험하는 그런 코스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EFT 크루를 하면서 맞아요. 같이 책을 읽고 사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는 대학원을 처음 들어오고 상담을 처음 시작하고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강의를 듣고 강의 준비를 하고 복습을 하고 이 정도면 과제하고 네, 공부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격증 준비하면서 이제 필기시험 공부하고 그쵸. 이런 정도의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너무 그러니까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상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시금 또 드는 것 같아요. 이론을 내가 이런 이론을 지향하면서 이 이론으로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 이론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건 대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대학원에서 뭐 하나의 이론을 중심으로 배우기는 좀 맞아요. 어려우니까 너무 다양한 이론들을 조금씩 이제 기본적인 것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니까 이 이론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 읽게 되고 논문을 읽게 되고 또 이 이론과 관련된 뭐 다른 교육이나 공사마를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슈퍼비전도 최대한 이런 이론을 하는 슈퍼바이저에게 받으려고 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제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냥 읽으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전 좀 외워야 그래도 내용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정말 이 내용을 내 머릿속에 잘 담을 수 있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한 것들을 저희가 들어보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이렇게 아쉽게 느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좀 추구하는 부분들이 좀 느껴지잖아요. 얘기할 때. 그래서 아까 메이님이 얘기한 다 들으시는 분은 뭐지? 라고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 셋이 지금 이제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EFT 크루라는 건 아마 제 블로그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룹을 처음 시작한 것도 그냥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주면 받아서 그냥 하고 하는 그런 식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개개인이 이렇게나 주도적인 부분이 분명 있는데 혼자 하려니까 또 되게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런 주도성을 가지고 좀 해보자 하는 상담자들이 모여보자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공부 모임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전 되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분명 있는데 모여가지고 내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것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이런 걸 나누면서 공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슈퍼비전에서 되게 도움이 잘 됐던 부분 그런 뭔가 나의 상담을 가져와서 나누면서 이렇게 좀 배워가는 거 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아직 초반이라 막 이런 것 저런 것들 해보고 있는 단계긴 한데 아까 두 분이 교육에서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실제로 뭔가 내가 직접 해보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의 이 공부 모임 안에서 앞으로 해나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도 해요. 맞아요.
이런 그냥 시도들이 계속 있어야 어떤 보완도 되고 또 아닌 부분은 조금 수정도 되고 이렇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아주 크다라는 느낌도 항상 있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이제 외부에서 교육을 듣게 되면 이제 다 나왔던 얘기지만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 내담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로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주구장창 1시간 동안 약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떠드는 그런 상황을 교육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이 사례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길이 보여야 저는 그게 이제 배움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거의 그 상담 내내, 그 교육 시간 내내 이거 아닌데 이 말 하고 싶다. 저 사람은 저렇게 보니까 저렇지만 나는 이런 관점이 있는데 뭔가 이런 생각만 하다가 아쉬움만 남고 끝난 경험들이 맞아요. 생겨서 저도 더 많아요. 그런 경험이 훨씬.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더 함께 비슷한 이론을 가지고 좀 다양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게 더 의미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어떤 슈퍼바이저와의 공부도 정말 중요한데 나보다 경험이 훨씬 많은 어떤 상담자와의 그런 공부? 근데 뭔가 같이 나랑 비슷한 지금 수준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자들과 만나서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또 더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아무래도 상담이라는 건 그 상담자와 그 내담자가 이제 그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약간 아차 싶으면 너무 혼자만의 생각으로만 빠져나갈 수도 있는 또 그런 어떤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믿을 수 있고 좀 신뢰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좀 공부하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확실히 너무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엄청 술술 나오는 부분이 또 있죠. 그래서 아마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방송은 상담자를 위한 방송이다 보니 상담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시는 얘기를 전 좀 나누고 싶었기에 들으시면서 많이 공감이 되셨을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저희가 바로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셋만 해도 지금 벌써 뭔가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대본이 없어요. 정말 지금 메인님 오늘 오시고 깜짝 놀라셨지만 저희는 오프닝 멘트만 있지 그 외에 다 네. 그냥 진행되는 대로 맞아요. 가는 대로 이렇게 근데도 이렇게나 저희가 할 얘기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오늘도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저희가 이거 자체도 되게 주도적이죠. 실은 저희의 이런 주도적인 학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는 것도. 로즈님이 주도적인 학습 얘기해서 이런 것만 봐도 이제 대본 없이 하고 그쵸.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도적인 학습 얘기하셔서 또 로즈님이 주도적인 학습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정말 지금까지 저희가 말했던 모든 방법이 다 너무 필요한 거고 진짜 중요한 공부 방법들인데 그래야 우리가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 하나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 그런 방법들인데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주도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배워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게 열렸어? 이런 교육이 열렸어? 그럼 들어봐야지? 하고 그냥 가서 하는 얘기 듣고 나 오늘 그냥 들었으니까 공부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주도적으로 난 어떤 상담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여기에 맞아요. 맞는 슈퍼바이저를 내가 찾아가서 그 슈퍼바이저와 슈퍼비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교육을 들을 때도 나한테 필요한 교육이 뭔지
열리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듣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서 듣고 이런 나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스터디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주도적인 학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진짜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언급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마음의 여유와 좀 더 나의 어떤 내가 뭘 배우고 싶은지 어떤 교육이 나한테 맞을지 그런 걸 고민하는 시간들도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지금 아직 없었던 분들은 당연히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런 거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때를 언제든지 내가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좀 시간을 비우면 그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제가 아주 바쁘게 수련과 학교 생활을 병행할 때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도 상담자로서도 너무 미성숙한 상황에서 그게 어려웠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나와서 이제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국의 어떤 교육과 이 열악한 생계를 챙기기에도 바쁜 맞아요. 이 수련생 시스템 안에서는 주도적인 교육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무조건 하나의 이유로만 이제 규결할 수는 없죠. 이게 뭐 꼭 개인적인 요인이다. 뭐 어떤 체계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딱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들만 얘기를 우리가 봐도 정말 상담자가 가장 공부하는 제일 항상 놓지 않는 방법이라 하면 이거와 같은 자기 성찰, 그다음에 자기 이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실은 뭐 어디가 뭐 책을 읽고 이런 걸 떠나서도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내가 어떤 걸 추구하고 싶지, 나에겐 어떤 게 지금 중요하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계속 돌보고 한번 돌아보고 또 여유가 안 되면 쉬어보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저희들이 또 어떻게 보면 학습해가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이걸 가지기 때문에 주도적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뭔가 지금은 좀 나한테 이거는 아직 버거워. 조금 이거는 이렇게 해야겠어. 라는 걸 이제 아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하고 있다는 걸 전 지금 딱 더 한 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상담자들이 항상 공부하는 방법이다. 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만큼 상담이 참 의미도 있고 자기 성장을 또 도와주는 정말 약간 끝없는 그냥 과정이다. 약간 이런 마음도 좀 드네요, 저는. 맞아요.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진짜 그냥 상담자들 어떻게 공부할까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또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막 또 이렇게 나누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지금 의미 있었다고 벌써 막 이렇게 끝내지도 않았는데 막 느껴지고 하는데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서 간단하게 좀 소감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데 맞아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게스트로 와주신 메이님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여기 상황에 너무 던져진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주제도 그렇고 오늘 내가 어떤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와서 처음에는 긴장도 되게 높았는데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점점 편해졌던 것 같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걸 느꼈을까? 우리가 조금씩 더 여기 상황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대화가 되게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쵸. 들으시면서 나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하고 싶다 이런 거 떠오르시면 댓글로 적어주셔도 너무 좋겠다.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더 깊이 있는 뭔가 우리를 한 차원 더 이렇게 가깝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처음 오셨지만 자연스럽게 댓글을 이렇게 촉진해주는 이러한 맞아요.
그리고 메인님이 뭐 오늘 한 번만 오실 건 아니니까. 맞아요. 저희가 오늘만 부르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메인님이 오셨을 때 또 그 댓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호미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렇게 길다면 길지만 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쭉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상담자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정말 바쁘게 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이렇게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상담자들이 그쵸. 있다라는 생각이 또 이게 상담자라는 사실에 좀 어떤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내가 아직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들이 생각나는 것 같긴 이렇게 공부하면 어떨까 하는 걸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또 같이 하는 그 EFT 크루도 이렇게 더 잘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해서 네. 많은 것들을 또 새롭게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저도 처음에 2주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너무 또 어두운 얘기만 내가 또 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좀 많이 했거든요.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좀 얘기를 해보니 생각보다 좋은 것도 이렇게 있었네 라는 마음도 좀 들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더 이런 거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뭔가 또 저의 또 다른 주도성을 좀 또 한 번 느끼게 된 것 같고 또 두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나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아직 앞으로 우리의 이 상담의 교육에는 좀 그래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과 이런 공감대와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이런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것들을 좀 더 나누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찾아올게요. 안녕.